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잇따른 오보와 부적절한 인터뷰 등으로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재난사고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평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월호 사고는 발생 초기부터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줬는데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보도들이 전해졌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이제 전원 구조될 것이라는 해경 관계자 말을 학교 관계자가 전원 구조됐다 이렇게 잘못 말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퍼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사건 당일날 이제 단원고 관계자가 이제 11시 5분에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고 밝혔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이걸 근거로 해서 9시 9분과 25분에 그 기자들한테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막 보냈어요. 그러면서 해경 공식 발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당시에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서 대부분 언론사가 사실 확인 없이 이제 이 소식을 타전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기자들에게 그 언론에게 생명은 팩트의 확인이 생명인데 이걸 어기고 이제 정부나 이제 해경의 발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쓰기 한 이제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고 초기에 피해를 겪은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상황에 전혀 맞지 않은 질문이나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과도한 취재 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게 참 보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게 만들었는데 그 단원고 학생들한테 이제 친구가 죽은 사실 아니야 하면서 마이크를 들이밀거나 부모 형제를 잃은 6살 아이한테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뭐 이런 이제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졌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기자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취재 기자, 편집 기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취재 기자가 외부에서 일을 하고 편집 기자가 내부에서 일을 하는데 각자 할 일이 뭐냐면 속보 경쟁과 조회수 경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속보 경쟁과 조회수 경쟁이 오보를 양산하고 자극적 기사를 양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속보와 조회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취재노선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취재를 하기도 하고 이 취재원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어떤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구조 과정에서도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까지 논란이 됐던 다이빙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이빙벨에 대한 견해들이 무차별적으로 좀 방송되면서 혼란을 부추기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아주 철저한 검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사건 발생 초기에 미국의 CNN 방송 같은 경우는 수온에 따른 생존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국내 공영 방송은 그 사망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보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태도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엇인가 이렇게 언론이 기여한다기보다는 우왕좌왕하고 일단 내용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전문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일단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이런 관행들이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발표가 있더라도 비판과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판과 검증을 생략해버리고 정부 발표를 받아 쓰고 그런 식으로 현장과 괴리된 뉴스를 계속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잘못된 관행들을 좀 바로 잡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재난 보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독자나 시청자의 알 권리에 우선해서 구호와 인권의 중심을 둔 어떤 피해자, 피제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뉴스를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언론사가 스스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제기관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5년에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있었고 2011년도에 또 동일본 대지진 이런 국내외에서 대형 재난 사고가 있었을 때 항상 한 1년 지나면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세미나도 열고 네네. 윤리강령도 제정하고 포토라인 준칙을 제정하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네. 그래서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사고 때 한국 기자협회 차원에서 그 재난 보도 준칙이란 것을 이렇게 만들고 당시에 대다수의 이제 언론사가 필요성을 공감했는데 결국은 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보니까 기자협회에서 세월호 참사 이제 보도 가이드라인 10개항을 만들어서 뭐 현사들한테 배포하고 뭐 재난 보도 준칙을 다시 제정하겠다고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항상 뒤늦게 또 반성하고 또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국민의 어떤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언론이 정말 그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취재원의 어떤 인권이라는 이런 것을 보호하는 데 언론이 우선 앞장서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정부 발표나 이런 뭐 또는 뭐 알맹이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이거 사실관계만 딱 이렇게 발표하는 정부 발표 같은 걸 그냥 받아쓰기 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비판적 관점으로 그 왜 그런지를 그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그냥 그 정부의 보도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그냥 이렇게 쓰는 그런 관행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비판 정신과 검증하는 철저히 사실을 검증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보도 윤리 강령이 있지만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거의 유명무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난 보도 준칙을 마련해도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 또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데스크에서 뭐 좀 더 다른 언론사와 차별되는 기사 없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뭐 자극적인 걸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거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 그 안에서 대표 간사를 둔 기자단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이제 오보와 무리한 취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정적으로 이렇게 해결한 방안들을 기자들 스스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평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